지난 시간에 온도가 TC보다 높은 영역에서 TC로 온도가 가까이 가면은 이러한 텀이 그러니까 이 D라는 애가 있어서 이 D라는 애가 전자쌍에 대한 프로퍼게이터인데 얘가 이제 전자쌍 플럭추에이션에 대한 프로퍼게이터인데 얘가 이제 발산을 하게 되는 걸 확인했죠. 그래서 그 발산으로부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TC보다 온도가 낮은 영역에서는 이러한 애의 전자쌍의 기대값이 0이 아닐 거라는 그러한 것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T가 TC보다 큰 방법에 대해서 유효한 방법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D로 기술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래 TC보다 낮은 온도 영역에서 또 유효한 방법을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헤트리포크-거르코프 민필드 어프록시메이션을 먼저 적용을 할 건데, 이제 BCS 이론이 이러한 해밀토니안하고 이런 상호작용이 있을 때 결과였는데, 이 상호작용에 대한 텀을 다음과 같이 평균장 근사를 한 개, 민필드 어프록시메이션 한 걸 이제 헤트리포크 고르코프 민필드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애를 이런 식으로 이 텀을 이렇게 근사한 거죠. 참고로 여기서 이 프라임이라는 기호는 이제 컷오프가 있다는, 이 계속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게 아니라 컷오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쓰여지냐면은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 갭이라는 애는 G랑 평균 한 해의 전자쌍 평균의 이제 썸메이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후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 이 HFG를 생략해서 그냥 H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해밀토니안은 보글리고프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로 대각화를 한 다음에 풉니다. 보글리고프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전자 하나를 이런 애를 어떠한 소립자 준입자 두 개로 쪼갤 수 있다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교과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보글리고프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 대각화해서 솔브하면은 매우 간단합니다만 각종 응답 함수를 계산은 어려워집니다. 복잡해집니다, 식이. 그렇기 때문에 이 H를 우리는 이제 Finite Temperature Green Function 메소드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먼저 그린 펑션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여기 C랑 C 대가에 대해서 하고, 이 Finite Green Function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Finite Green Function에 대해서 온도 그린 함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다면은 다른 쿠보 공식과 그린 함수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제 유튜브에 재생 목록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식으로 온도 그린 펑션이 정의가 되고, 이 안티 컨벤세이션 릴레이션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시간 의존성을 이제 시간 의존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분을 해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구할 수 있죠.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다음과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가운데 폼을 이제 풀어주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이제 얘가 스핀을 나타내고 있는데, 스핀 업일 경우에는 1이고 스핀 다운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1로 정의되는 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은 다음과 같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텀이 붙어 있는데 이 텀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anomalous finite temperature 그린 펑션이라고 합니다. anomalous 이상 온도 그린 함수죠. 이상 온도 그린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보통의 그린 함수가 이제 annihilation이랑 creation으로 정의가 되는 반면에 얘는 creation 또는 annihilation으로 정의되는 그런 온도 그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anomalous 온도 그린 함수에 대해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똑같이 타우에 대해서 미분해 줌으로써 구하게 되면은 다음 같은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구하는데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이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랑 이 이퀘이션 오브 모션으로부터 우리가 연립을 할 수 있게 플레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고 이 플레이트 트랜스포메이션 해준 이 결과를 연립해주면은 우리가 G랑 F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전에 이러한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을 이제 파이엄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걸 쓸 수 있습니다. 여기 G0라는 애는 우리가 상호작용이 없을 때 H1이 없을 때 그 그린 펑션을 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타임 리버스 시메트리가 있으면은 다음 같은 디스퍼전을 갖게 되고 디스퍼전의 조건이 붙게 되고 이 식을 연립하여 풀게 되면은 F랑 G에 대해서 저희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U랑 V랑 이 E라는 애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 양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쓸 때가 있어서 미리 이 F 대거가 아니라 F에 대해서도 정의를 해놓으면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호작용이 없을 때는 얘가 우리가 이 텀에 여기에 일반적으로 여기 해밀토니안이 들어가는 텀이잖아요. 그린하우스에서. 그래서 이게 에너지 분산 관계를 나타내잖아요. 이 부분이 제로가 되게끔 만드는 게. 그때 상호작용이 없는 부분에서는 얘가 쿠시 파이였는데 상호작용이 생기면서 얘가 두 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각각에 대한 레지드는 다음과 같이 U랑 V의 제곱으로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을 뜻하냐면은 원래는 여기서 F가 이 페르미레벨에서 0이 되는 애죠. 여기서 이렇던 애가 갭을 갖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갭을 가져서 두 개로 분류가 된다. 이 F가 하나가 아니라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U제곱 더하기 V제곱은 1입니다. 이것은 전자수 보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파티클 그린 펑션에 대해 일반적인 성질이 이 Z 그러니까 얘를 Z의 함수에 대한 이 I 오메가가 아니라 Z의 함수로 보고 이 Z를 무한대로 가져가게 되면 다음과 같은 근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얘도 똑같이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를 Z로 바꾸고 이 Z를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여기가 이 두 개가 합이 1이 됨으로써 이 전자수 보존에 대한 일반적 성질을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페르미 레벨 근처에서는 얘가 사라지니까 얘는 그래서 갭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갭이 되는데 이 값은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갭이 2 델타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값이 그러니까 2 델타가 되겠죠, 여기. 그리고 이 초전도 중입자의 density of state는 다음과 같은 그린 펑션의 일반적인 성질로부터 구할 수가 있는데 리타리드 그린 펑션의 리타리드 온도 그린 함수에 이미지를 처음하면 되죠. 그래가지고 이미지를 취한 다음에 확인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식으로부터 이 델타 펑션으로부터
이 에너지가 갭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density of state가 0이 되고 갭 안에는 그러니까 즉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외에 에너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즉 이가 갭으로 갈 때 갭보다 플러스 0에서 갈 때 얘가 발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n0는 노멀 스테이트에서의 density of state per spin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운동량 분포 함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운동량 분포 함수는 스핀에 의존하지 않고 공식을 제가 안 썼는데 공식을 사용하면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t equal tc 근처에서는 얘가 델타 펑션처럼 근사가 거의 델타 펑션처럼 스텝 펑션처럼 그러니까 노멀 상태랑 별로 상관이 없는 차이가 없는데 t가 0인 경우에는 이 폭이 이 정도 폭을 갖게끔 이렇게 스무스하게 디크리징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을 뜻하냐면은 걔 전체에 이제 키넥틱 에너지, 운동량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얘가 원래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였는데 이제 초전도 상태가 되면서 운동 에너지는 최소화가 되지 않지만 근방의 에너지 폭이 이 정도 퍼미 서페이스의 근방의 에너지 폭 이 정도의 범위의 전자들이 익사이트돼서 서로 인력 상호작용을 하는 게 전체적인 에너지가 낮아지는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로 끝이냐 그건 아니고요. 갭을 셀프 컨시스트하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 갭의 정의가 이렇게 됐었는데 이 갭의 정의에다가 이제 어노멀러스 파이나이트 그린 펑션을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 정의죠. 정의가 되고 얘를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을 쭉쭉쭉 공식을 사용하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갭이라는 애는 다음과 같이 되는데 얘를 이제 갭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만약 이 갭이 단순히 0이 아닌 갭이랑 0이 아닌 갭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로 이것도 갭 이퀘이션을 합니다. 이것도 전체를 갭 이퀘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벌크가 이제 평평한 그러니까 호모지니스한 벌크를 생각하고 BCS 초전도를 생각하면은 이 갭이라는 애는 델타라는 애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세타는 BCS 초전도에서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타를 0으로 놓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를 앞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갭이 매우 작은 영역의 경우에는 이 이퀘이션이 갭 이퀘이션이 다음과 같이 적혀지겠죠. 그러니까 갭이 매우 작은 영역이라는 것은 t가 tc 근처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2차 상정인 경우에는 갭이라는 오더 파라미터가 없는 상태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점점 커지기 때문에 t가 0으로 갈수록 그래서 이 이퀘이션을 저희가 섹션 2.2.2 지난 시간에 봤던 TC를 결정하는 이퀘이션을 복습을 해보시면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을 뜻하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고온 쪽에서 이제 TC로 가까이 가는 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불안정성이 맥시멈 되는 발산하는 그런 TC 그렇게 구한 TC랑 저온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 갭이 사라지는 그런 온도 TC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갭이 사라지는 곳에서
곳에서의 온도로 구한 TC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같은 물리를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온에서 TC로 가는 방법이랑 저온에서 TC로 가는 방법이 같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TC는 지난 시간과 같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갭 이퀘이션이 다시 있는데 이 갭 이퀘이션에서 그러면 t 이퀄 제로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 이퀄 제로에서는 이 값이 1로 가겠죠. 탄젠트 하이퍼볼릭이. 그렇기 때문에 갭 이퀘이션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 운동량 썸메이션을 이제 에너지에 대한 썸메이션으로 바꿔주고 Q에 대한 썸메이션으로 바꿔주고 그 사이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얘를 적분을 해주면은 다음과 같은 이렇게 치환을 해준 다음에 적분을 해주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만약에 이 갭이 매우 작다면은 갭이 이 포논의 프리퀀시보다 매우 작은 리밋을 생각하면은 다음과 같이 고려가 될 수가 있고요. 아까 전에 봤듯이 이 2 델타 제로가 이제 t 이퀄 제로에서 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t2 델타 제로랑 tc를 이렇게 b를 구한 것을 b를 구해 보면은 이 값이 항상 3.528 정도가 됩니다. 이 BCS 이론을 특징 짓는 매우 중요한 상수 중 하나입니다. 보통 많은 실험 논문에서 이 값을 구하고요. 이 값을 구한 다음에 이 값보다 큰 이 값이 그러니까 실험 측정 결과가 이 값보다 3.528보다 큰 경우에는 우리가 스트롱 코릴레이션 커플링된 스트롱리 커플링된 간결합초 도달하고 이거보다 작은 이 값이 실험 측정 결과 이 값보다 작게 되면은 약결합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BCS 초등교는 비슷한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원래는 간결합 계산에서 이제 평균정에서는 무시했던 플럭추에이션도 고려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t 이퀄 제로에서의 플럭추에이션보다 t가 파이나이트한 경우에 플럭추에이션이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델타 제로라는 t 이퀄 제로에서의 값이고 그리고 이 tc라는 t가 파이나이트한 곳에서의 값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델타 제로보다 tc에서의 평균적 근사값 tc에서 그러니까 델타 제로보다 tc에서 평균적 근사값보다 더 크게 이제 감소가 하기 때문에 이게 이 값이 3.528보다 커지게 된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27에서 얘랑 그리고 TC를 구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러면은 이 갭 이퀘이션으로부터 일반적인 그러면 T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갭 이퀘이션은 이러한 식을 생각할 건데 이러한 식은 이제 T 이퀄 TC에서 이 부분을 갭 이퀘이션을 대입해서 한번 T 이퀄 TC로 바꿔주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라이트 핸드 사이드를 우변을 이제 도스를 이용해서 표현하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가능하고요. 이제 레프트 핸드 사이드도 똑같이 계산을 할 건데 이제 레프트 핸드 사이드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고 갭 이퀘이션부터 여기에 이러한 공식을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오메가 적분에 대한 애를 추가로 포함시켜준 거죠. 근데 이 오메가 적분을 하기 전에 이제 P에 대한 적분을 먼저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할 때 이 값이 컨버지 하는데 이 P의 적분을 이제 얘에 대한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적분으로 해도 똑같이 컨버지 하기 때문에 이 무한대한 적분으로 바꿔주고요. 그러면 계산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 결과를 이제 라이트 핸드 사이드랑 이 라이트 핸드 사이드의 결과랑 이 결과를 비교를 하면은 이 갭의 온도 제곱, 갭의 제곱이라는 애는 다음과 같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C 근처로 얘를 가져가게 되면은 이렇게 파워가 0.5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00 성전이를 민필드 어프록시메이션을 다루는 경우에 오도 파라미터에 대한 임계지수가 0.5인 것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하죠. 결과를 이제 재확인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식은 임계지수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례계수도 정확히 우리가 구해져 있다는 것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그림이 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